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익절,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요, 뭘 사느냐, 언제 사느냐에 주로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절을 배운 사람들은요, 한 잃지 않는 트레이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에코프로, 엔비디아 이런 거 투자하시고 2차전지 하셔가지고 떼돈 버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 넘어가지고 110, 120 넘어갔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건가? 이제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에코프로가 지금 올해만 10만 원에서 110만 원 갔거든요. 11배 올랐는데 근데 이런 놈 가지고 30%, 50%밖에 못 버신 분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벌고 팔 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파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얘가 10배로 올랐으면 난 최소한 3~4배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0%밖에 못 먹었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요즘 이제 퀀트를 안 하시고 개별주 하셔가지고 돈 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퀀트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에휴. 뭐 어쨌든 이제 버셨으니까 고민을 하겠죠. 고민은 심해져. 언제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 손절이라는 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가 100원에 샀는데 90원으로 떨어졌어. 10% 손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손절이 진짜 쉬워요. 안 해서 문제지. 자, 근데 오르는 놈을 언제 버려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너비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아직 안 돼 있어요. Think and Trade Like a Champion.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거래하라 라는 책인데 이레미디아 들으셨죠? 이레미디아 페이지 2 네, 번역 언제 하나요? 해야 됩니다. 좋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가 일단 중요하죠. 첫 번째 룰, 일단 중요한 룰은 네 손절폭의 2~3배는 먹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비가 2~3배는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평균 손절을 뭐 7~8%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익절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15%, 20% 올 때까지는 익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샀는데 이제 그 며칠 만에 4% 올랐어요. 그럼 팔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야 그러면 당신은 평균 4%를 먹고 깨질 때 8% 깨지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절폭이 예를 들면 진짜 10%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0~30% 올 때까지는 냅둬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룰이었습니다. 일단 간단하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이제 익절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할 때 파는 거, 약해질 때 파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이 강할 때 파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너비니가. 자, 매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이 몇 번째 베이스인가라는 건데 이 베이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식이 쫙 상승하다가 그 쉬어가는 구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도 막 언덕을 올라가다가 보통 이제 가파르지 않고 그냥 완만한 구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베이스라고 해요. 이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쫙 올라가다가 여기 베이스가 한번 왔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가 왔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 첫 번째 베이스를 주식이 돌파할 때 이제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베이스가 왔고요. 다섯 번째 베이스에서 더 이상 주식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베이스를 돌파할 때는 장기 추세 매매를 하는 그 시그널로 보고 그때 따라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베이스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한 후에도 오래 못 가고 이제 조만간 주식이 왕창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베이스를 돌파할 때는 그때 한번 주식이 번쩍하고 나갈 때는 그걸 오히려 파는 기회를 삼아라라고 하더라고요. 강할 때 팔아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에코프로가 있잖아요. 우리 에코프로 선생님은요. 이게 최저 10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29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 바뀔 때 이랬거든요. 그 후에 이제 보시다 그 전을 보면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 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7, 8월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다시피 이때 돌파를 합니다. 거래량도 엄청 싫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더들은 아마 이때쯤 매수를 하는 것이 정석이었겠죠. 그죠? 첫 번째 베이스를 이때 돌파했으니까. 자, 그 후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 친구가. 우리 에코프로 친구가요. 올라가는데 저는
저는 사실 요거는 베이스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며칠 만에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두 번째 베이스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그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날 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두 번째 베이스를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두 번째 베이스를 돌파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가 이 논리로 보면은 지금 막 올라갈 때 팔 때는 좀 빠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박하시려면은 하세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번째 베이스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그거 상향 돌파해가지고 신나게 가고 있죠, 지금.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그 퍼가 어떻게 변했는가. 미너비니 같은 경우는 그 낮은 퍼의 주식을 사라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살 때 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한테. 근데 지금 퍼가 내가 매수했을 때 그 퍼보다 2배 이상 올랐냐 안 올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아니, 가격이 오르면 퍼가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닙니까 하실 텐데, 아니죠. 이제 가격도 오르는데 그 기업의 순이익도 같이 따라 오르면은 그러면 퍼는 똑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들어갔을 때 퍼가 한 20 정도였는데 이때 가니까 40까지 올라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그 순이익이 오르는 속도보다 2배 정도 더 빨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가 급등한 주식도 강해질 때 파는 그 이제 중요한 그 팩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어닝이 그만큼 10배까지 올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시그널 중에 첫 번째 시그널은 에코프로는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몇 달 동안 건강하게 오른 주식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유식한 말로 클라이맥틱 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클라이맥스에 치닫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1, 3주 만에 25에서 50%, 어떤 경우는 1, 2주 만에 70, 80% 오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땡큐하고 매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세 개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시그널이 다 맞아 떨어질 때는 무조건 강해질 때 팔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맞다 하면은 글쎄 뭐 기웃기웃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두 개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올랐어 최근에? 보면은 얘도 이게 언제야? 이게 저점이잖아. 6월 29일부터 그치. 7월 19일이니까 20일, 3주 동안에 얘가 70만원에서 110만원이 됐으니까 50% 이상 오르긴 했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얘도 해당이 되겠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강했을 때 팔아야 되는 것에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전 모릅니다. 저 에코프로 없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7에서 15일 동안에 오른 날이 전체 일의 70% 이상이면 빼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미너비니가. 그리고 이렇게 막 오르다가 한번 하락하는 날에 이제 그때 거래량이 쏠린다 하면은 이제 그때까지 아직 안 팔았으면은 그게 마지막으로 좋은 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왜 데이비드 라이언 영상 올렸잖아요. 이분도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이제 메타랑 엔비디아가 2, 3주 동안에 그 30% 또는 그 이상 언저리를 오르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클라이맥스이고, 그거부터 이제 걔네들도 빠지고 장도 같이 빠질 것이다라는 이제 재밌는 예언을 했죠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강하게 팔 수 있나라는 얘기이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딱히 이제 해당이 없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 얘네들은 이제 그 클라이맥스가 올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약해졌을 때 팔라라고 합니다. Sell into weakness라고 하고요. 그래서 위 세 개 상당히 일단 해당이 안 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승 시작한 후에 가장 큰 1 또는 주 단위 하락이 있으면은 그때 팔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리 없이 이렇게 쫙쫙 오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 5%에서 빠진 적이 없다 했는데 하루만 7% 빠졌어. 그러면 이거 뭐야 하고 그때 이제 날려보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주식들 심지어 뉴스와 어닝이 좋은 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아직은 그 이제 공개화되지 않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미너비니 말로는 가격이 빠질 이유가 없지만 나중에 보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쫙쫙 이제 올라가고 있었고 한 번도 5% 이상 빠진 적이 없었는데 하루에 뭐 7, 8% 빠졌다 하면은 그때 이제 팔고 나가라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뉴스와 어닝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으니까 기회다 하고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죠.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분은 50일 이동평균선을 트레일링 스탑으로 삼는 거를 권고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 그 상승기 초반에는 그러니까 얘를 손쉽게 빨리 팔지 않고 이제 계속 오래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애를 30% 올랐다고 팔면 얼마나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겠습니까? 얘랑 11배 갔는데요. 그죠? 얘를 이제 오래 가져가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안 하면은 그냥 냅둔다라고 합니다. 하향 돌파하면 그때 매도하라라는 거죠. 어떤 애들은 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에코프로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 60일로 되어 있네. 이거 고쳐야지, 그지? 보조지표 가서 이동평균을 설정을 하는데 얘를 내려보겠어. 50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쯤 매수에 들어갔니? 우리가 이때쯤 매수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베이스를 돌파할 때가 언제였냐? 첫 번째 베이스 돌파가 이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충 13, 14만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 주황색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이 이제 50일 평균, 이동 평균이거든요. 자, 터치 안 하고 있다가 그럼 언제 매도하니? 그러니까 대충 이때 있네. 그죠? 5월 19일쯤 매도를 한다고 칩시다. 매도를 한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때 가격이 한 53만원 정도였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10배는 먹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거의 4배 정도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초창기에 올라가는 놈들은 그냥 50일 이동평균선 보고 그 위에 있으면은 그냥 냅두라라는 거죠. 참고로 54만원에 팔고 이 추세 매매를 했다면은 아마 이때쯤 이날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한 90만원인가? 80만원? 요때쯤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 그림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샀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손절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손절 포인트는 여기인데 주식이 계속 올라주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50일 이동평균선 따라가지고 나도 익절하는 포인트를 계속 이제 올려잡으라라는 겁니다. 올려잡고 해가지고 이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하향 돌파하기 때문에 이날 익절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매도 기법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미너비니가. 일단 본인은 100원의 주식을 샀으면 손절폭을 먼저 정합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9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사면은 이제 A가 90이 되는 거죠. 그죠? A가 90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이 오르면은 손절 가격을 매수가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원에 내가 샀는데 115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손절 라인을 이제 100으로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더 오르면은 본인은 보호 익절, 프로텍션 스톱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이걸로 20% 이상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100에서 매수를 했는데 140까지 갔어. 그러면은 익절 포인트를 120으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140에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이제 120에 익절을 하는 거고 얘가 140에서 160 갔다 하더라도 일단 익절은 120포인트까지 잡아놨으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호 익절, 프로텍션 스톱을 보통 평균 수익에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얘도 이제 미나비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잃을 때는 평균 10%를 잃고 내가 벌 때는 평균 거래에서 20%를 버는다 하면은 보호 스톱을 20% 정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면은 최소한 20% 이상은 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20에 보호 익절을 걸어놓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이런 기술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대부분 투자자는 오르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면 오르는 주식이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요즘 에코프로 사봤어. 그러면 이제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고로 저는 안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할 때 팔 때는 언제인가? 자, 이게 지금 5번째인가 6번째 베이스를 돌파했는가? 그리고 내가 산 후에 퍼가 미친 듯이 올라 있는가? 최소한 2배 올라 있는가? 그리고 최근 1, 3주에 걸쳐 가지고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가? 이런 거가 만약 해당이 되면은 얘가 이제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빡빡 올라갈 때 그때 그냥 털고 나가라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과격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때 팔아라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5번째, 6번째 베이스 퍼 상승 이런 거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한 방법은 그냥 올라가는 놈 5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면 그때 팔아라라는 것이 가장 심플한 어드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매도 기술도 알려줬죠. 일단 그 손절 폭을 정해놓고 얘가 올라가면은 그 손절을 내 매수가로 이제 올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 또는 보호 익절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익절하고 나가라. 이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다음 10배 주식이 나타나면은 30
30% 먹으면 안 되지. 최소 5배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근처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이제 파이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때 책을 쓴 게 그 2021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2차 전지를 외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에코프로의 존재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때 가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21년 초반이었거든? 21년 초반 얼마야 도대체? 21년 초반에는 대충 뭐 이 언저리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이 주식이 대충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자, 근데 이분이 그래서 에코프로 사셔서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냐? 2배. 이때부터 거의 10배에서 20배 올랐는데 본인은 2배밖에 못 보셨어요. 그분은 심지어 2차 전지 펀더멘털도 알고 계셨고 이게 정말 끝없이 성장하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이 산업은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다. 펀더멘털이 너무 죽인다. 이런 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2배밖에 못 번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셨으면 여러분한테는 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했죠. 네, 제가 봐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까 강할 때 팔아라 라는 규칙에서 베이스 5번째, 6번째에서 팔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매번 시장에서 베이스 5, 6번째 때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이나요? 사실 뭐 저도 그거를 완벽하게 분석한 적이 없는데 그 마크 미너빈이는 이런 거 분석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그 경험상 베이스라는 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끝없이 쫙 이렇게 오를 수는 없고 일단 좀 오르다가 좀 쉬어가고 오르다가 쉬어가고를 반복을 하는데 그 쉬어가는 구간이 한 4번에서 5번째, 6번째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굉장히 끝무렵이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상승 에너지가 유지가 안 되고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고 책에서 강조를 한 거죠. 아, 그래서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4, 5, 6번째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물론 그냥 베이스 한두 번 정도만 경험하고 다시 나락으로 가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을 돌파했을 때 팔고 나가라 라는 거죠.